지내셨나요? 다시 흠뻑 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은 7월의 절반 정도의 지점에 있는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장미가 지금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로즈잎 열매들을 줄기 끝마다 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새로운 줄기도 내면서 잎의 생장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제가 여기 영상 걸어둘게요. 장마가 오기 전에 유박비료를 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응애 공격에서 회복을 하면서 로즈잎 열매를 키우는 것까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꽃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랜만에 새잎이 난 걸 보고 정말 오랜만에 새잎이 났네? 깨닫고서 이 유박비료를 큰 숟갈로 4스푼을 주려고요. 근데 이것은 강아지, 고양이가 먹으면 목숨이 위험한 피마자가 들어가 있는 혼합 유박이기 때문에 문은 닫아두었고요. 또 비료 줄 때도 흙 안에 한 10cm 정도 깊이로 파서 그 안에 묻어주겠습니다. 유박은 다시 땅이물이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이고요. 모쪼록 비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비가 정말 폭우가 자꾸 오고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제 밤부터 돌풍이랑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제가 말려둔 이 식물들 잎이 거실 중앙까지 들이쳐올 정도로 바람이 정말 심하게 불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5개의 식물들을 물주기를 했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소식은 짜잔! 이 녀석이 그때 제가 빠르게 새촉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뽀용 동그란 물방울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새촉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따로 분갈이도 안 하고 올해 초에 퇴비만 한번 얹어줬을 뿐인데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이랑 비슷한 형태를 가진 식물들도 볼까요? 장마기간에 제 계절을 만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극락조레지네도 청동검 같은 형태의 길다란 새잎을 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음 촉을 빠르게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촉. 작년에 부산 비엔날레 가면서 올렸던 영상 보셨을까요? 그 방문 때
부산에서 데려왔던 파피루스가 이렇게 조금 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땅 위의 시선을 피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고양이들한테도 무해한 식물이라고 해서 이 녀석은 줄기가 마르거나 그러면 잘라서 땅이를 놀아주거든요. 그럼 땅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물론 이것을 눈에 안 띄게 키우는 것이 힘들긴 한데 그런 다른 쓰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촉은 여러분들 아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몬스테라가 여기 베란다에서는 매번 겨울마다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다시 새 잎을 벌써 조금 핑그르르 잎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마구 쏟아지는 사이에 도라지의 오각형 별풍선들은 이렇게 여기 하나, 저기에도 하나가 더 생겨서 총 2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라준 줄기에서 저는 차례대로 이 줄기와 잎을 준비하고 나서 꽃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처럼 꽃을 바로 준비한 이런 줄기까지 발견을 해서 꽃들의 개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가 기대가 돼요. 정말 많죠. 어서 안전하게 장마 기간이 지나가면 좋겠네요. 다음에 카메라를 켜는 영상의 날씨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비가 거세게 왔다가 해가 떴다가 다시 소나기가 왔다가 이제 매미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봄에 양재꽃 시장이랑 대림원예 종로에서 데려온 식물들이랑 씨앗들 소개하면서 그때 파종하려고 했는데 파종기가 중부지방은 7월 중순이어가지고 그때 파종을 못했던 이 당근 씨앗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번 봄에 파종했던 씨앗들이랑 최근에 채종했던 이 대나무 씨앗이랑 그때 봄에 파종했던 스위트피랑 예전부터 갖고 있던 씨앗들이랑 같이 10개의 씨앗들을 파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위트피부터 파종해볼게요. 스위트피가 지금 이 실내에서 키우던 스위트피는 응에 모두 말랐고요. 베란다 철망에서 지지해서 자라고 있는 스위트피도 끝칸까지 잎을 뻗으면서 자라고 있긴 한데 꽃의 개화가 조금 늦어서 보험 삼아서 다음 씨앗도 파종을 하려고요. 그때 5개를 파종을 했는데 3개인가 2개는 또 친구를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씨앗이 3개나 2개 정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2개 남아있네요. 두 녀석. 씨앗 두께의 2배의 깊이 정도로 흙에 묻어놓고 파종했고요. 그 다음 당근입니다. 당근은 처음
파종을 하는데 재미삼아 텃밭 젠반님의 영상에서 확인한 거는 당근이 옮겨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곱게 나기가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옮겨 심지 않고 직파한 경우도 보고 싶어서 이 남은 씨앗은 어머니한테 주말 농장에도 한번 뿌려달라고 해보려고요.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종해볼게요. 됐고요. 다음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제가 해화역 근처에 이 전시를 보러 갔다가 대나무가 꽃을 피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씨앗 쌀랑만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일단 씨앗으로 보이는 것을 채종을 했어요. 이거 대나무 씨앗은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형태는 비슷한데 검은색으로 된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파종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선한 어머니께서 선물 받으신 추명국 씨앗인데요. 제가 그때 씨앗 쌀랑만 파종을 한 건가 싶어서 지난번에 발화가 안 돼서 이번엔 여기 있는 이 솜털들 모두 다 파종해 보려고요. 땅이가 좋아하는 새싹보리 심어보겠습니다. 새싹보리는 그득하게 파종해도 괜찮더라고요. 수북하게 씨앗을 넣고 대략 덮어주고요. 그리고 닭꼬시도 이 녀석은 첫 해에는 발화를 하고 꽃은 못 봤는데 발화를 그래도 해줬는데 남은 녀석들 모두 파종했습니다. 소진을 목적으로 파종을 하는 아프리카 나팔꽃인데요. 이 녀석도 아쉽게 저번에 발화가 안 되긴 했는데 혹시나 그래도 또 발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남은 녀석들 모두 탈탈 털어서 파종했고요. 다음은 이것도 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던 씨앗이어서 아끼고 있었는데 이제 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모두 파종했고요. 그리고 긴산꼬리풀이라고
예전에 제가 화단이 있는 작업실이 있을 때 거기서 꽃을 봤었는데 요즘은 길가의 화단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화단에서 채종을 했던 씨앗이 보라색, 파랑색, 촛대 같은 꽃이 예쁜 식물이고 이렇게 모두 파종을 했고요. 마지막은 타임 씨앗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모두 파종을 해줄게요. 씨앗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씨앗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미세 씨앗에 가깝습니다. 엄청 작죠? 깨의 절반 정도 크기. 파종의 마지막 마무리로 물주기 하고요. 이러면 씨앗들도 흙에 더 밀착이 되고 흙의 수분도 보충이 되면서 이렇게 흙에 물 적시듯이 물 주면서 파종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도라지가 이 두 개의 꽃대가 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그 다음 오각형 꽃망울들도 이렇게 부풀고 있고요. 거실에서 보니까 마치 양팔을 벌린 지휘자처럼 아침에 바람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당근 덕분에 시작한 여름 파종도 기록을 하고 7월 21일에 시작한 도라지 개화도 기록을 합니다. 보리는 7월이 되어서 인절미 보리가 되었고요. 수건 조각과 땅이는 저기 또 명당을 찾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1일에서 25일로 점프를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지난 영상들이랑 연결된 소식은 5개가 있는데요. 너무 귀여운 장면 함께 보시죠. 따라따라따 새싹들이 발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솜털처럼 잔뿌리를 흙 안으로 뿌리내리면서 연두색 새잎들을 내었고요. 벌써 배수구로도 뿌리를 키웠습니다. 굉장히 빠른 생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씨앗이 발화를 했는데요. 바로 닭꽃입니다. 닭꽃이 밝은 레몬색의 꽃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약간 무궁화랑도 비슷한 형태인데 잎 형태도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5갈래, 6갈래 청동검처럼 있는데 씨앗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2개의 씨앗이 발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짜란, 당근 씨앗이 무사히 발화를 했습니다. 엄청 작은 씨앗들을 여러 개 파종을 했는데 발화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막 떡잎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무늬 반화가 약간 대저비처럼 보이는 녹색 점이 박혀있는 잎을 펼쳤습니다. 녹색 점이 조금 커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잎을 펼쳤고요. 다음 잎은 조금 더 녹색 지분이 많게 오래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고니아가 암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고요. 여기도 장난 아니죠.
지금은 해가 잘 안 드는데 햇빛에 이 꽃잎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빛나는 모습을 제가 트위터로 자랑을 했거든요. 그 사진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숫꽃은 꽃 피는 모습을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암꽃이 먼저 만개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가 그 움직임을 시작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 녀석은 놀랍게도 몬스테라 아단소니 SP이고요. 정확한 종명은 모르는 아단소니인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겨울을 잘 못 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부작판 같은 것에 이렇게 길게 말면서 많은 잎을 내면서 자라는데 겨울을 힘들어해서 제가 휘무지하듯이 마른 잎들은 모두 떨어뜨리고 이렇게 흙에 돌돌 묻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줄기 끝은 이 갈색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가서 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흙에 살짝 묻어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줄기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뿌리도 내고 잎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흙에 제대로 심어줘 보려고요. 네요? 아이고, 우와. 아까 새싹뿌리 처음에 발화했을 때도 보았던 유동뿌리 옆에 미세한 잔뿌리들을 도톰하게 키우면서 뿌리를 내었네요. 뿌리를 고정을 시켰고요. 저렇게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확인해보고 싶었던 식물은 바로 이끼인데요. 비어있는 곳에 새로운 숯에 얹어서 녹색 움직임들이 번져갈까 기다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씩 이끼들이 번져가고 있는 게 보여서 자랑을 드리고요.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숲이 날아가는 걸 조금 막아주면서 이끼를 키웠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서 이 녀석은 지금 대기 습도도 높기도 해가지고 뚜껑을 벗긴 채 두고요. 여기 이 녀석은 비교를 위해서 덮어둔 채 추위를 지켜보려고요. 그 전에 숯에 얹어두었던 고사리들은 여기 이렇게 새로운 잎들도 내고 또 이 이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사리들도 이끼에 얹어주고 나서 단추 고사리도 이렇게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스테리스 고사리도 신엽을 이렇게 잎을 키우면서 이끼를 얹어두고서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화분에 채워주고서 남았던 스테를 잘 적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녹색 스테들 잘라서 얹어주고 얘는 아예 밀폐해서 키우면서 화분에서 자라는 스테들이랑 습도도 비교해보고 추가로 더 많은 녹색 스테들 키워보려고요. 여기 있는 스테를 잔머리처럼 자랐던 이끼를 살짝 잘랐고요. 뚜껑 덮어두고 이끼들 옆에 두고 기다려볼게요. 땅이 여기 침대 아닌 것 같은데요. 일어나시지요? 여러분, 아마도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촬영일이 아닐까 싶은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아스파라거스 메이리까지 물주기를 마쳤고요.
우리 지나갈 거야? 밖에 도라지 잎 위에 빗물이 맺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낮 시간 중에서도 비가 내렸다가 다시 해가 내리쬐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을 때 물방울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잎이 타기도 하거든요. 식물들도 잎이 타는 피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벌써 꽃이 진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빠르게 개화를 하고 있는 도라지가 밖에 있고요. 이렇게 떡잎의 크기를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저 닭꽃을 분주를 해주려고 합니다. 사이 당근도 많이 자랐죠. 일단은 이 닭꽃 먼저 분주해주겠습니다. 리네아리스 호야가 마른 블리스볼 토분을 가져왔고요. 여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배수성 흙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발화를 위해 보수성이 강한 흙들을 거의 대부분으로 심어줬던 이 흙이랑 반반씩 섞어서 분주해줄게요. 연질 화분은 여기를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굉장히 직근성이 강한 이렇게 직선으로 뻗은 뿌리 2개를 확인을 했고요. 다치지 않게 나눠주고 배수구 위로 흙을 살짝 덮고 잡아주신 다음에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뿌리를 분주한 27일의 닭꽃 모종도 기록을 하고요. 땅 위의 갈식인 이 새싹보리도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죽어야겠어요. 이게 뭐야? 언니가 키웠는데. 완전 신선하지? 잘했어. 오늘은 이렇게 물주기 기록을 하고요. 이번 가벼운 정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120화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고 배워요.